너 도라에몽 그만 봐. 여성에게 의해서 흔들리게 되고 심영탁 씨는 그런 행동을 하기 싫었던 거고요. 그때 굉장히 밸류가 높은 여성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별 큰 차이 없다. 여성이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여기고 있냐는 겁니다. 심영탁 씨 결혼설이 얼마 전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무려 18살 연하의 일본인 여성과 4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자꾸 난 결혼 안 할 거다, 나는 연애만 할 거다, 아니면 뭐 난 게임과 애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도움되는 이야기가 이 심영탁 씨의 국제 연애와 국제 결혼의 이야기와 연결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국제 연애와 국제 결혼을 조장하는 남자, 유튜브가 싫어하는 현생주의자,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능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보도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인터넷 뉴스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고요. 근데 저는 이 심영탁 씨가 과거에 했던 말을 한번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심영탁 씨는 이전에 2020년 7월 21일이니까 아마 이때도 지금 결혼하게 된 일본인 여성과 교제를 막 시작하거나 이미 교제 중인 정도의 단계로 보입니다. 4년간 연애를 했다라고 하니까요. 인터넷 신문과 인터뷰에서 심영탁 씨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혼 나는 전혀 생각이 없다. 유혹은 물론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깊지 않아요. 주변에서 이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럴 바에는 결혼하지 않고 두근거리는 생활을 하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봐요. 결혼한다면 친구 같은 사람과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미친 듯이 좋아해서 끌려가는 것은 싫어요. 친구처럼 지내야 오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친구처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지금 심영탁 씨가 결혼을 하게 된 걸까요? 사실 포인트는요, 심영탁 씨의 취미생활에 있습니다. 이번에 기사가 떴을 때 사람들이 장난삼아 어떤 짤을 만들기도 했냐면요, 바로 이 도라에몽과 결혼을 하게 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살게요 하고 도라에몽과 손잡고 있는 이런 사진이 있을 정도로 심영탁 씨는 도라에몽을 좋아하는 걸로 유명하죠. 도라에몽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유명한 뭐 오타쿠 문화들,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런 서브컬처 문화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 피규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수집하고 계시다라고 해요. 결혼과 연애라는 거에 있어서 심영탁 씨에게 있어서는 내 이 취미 생활을 존중해주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여성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즉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내 라이프 스타일이죠.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뭐 도라에몽 아니면 피규어들 같은 거를 존중해주고 그런 나의 모습을 존경해주는 여성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게 최고의 선택인 건데 프레임을 지킬 줄 아는 남성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 우리가 흔히 프레임이 흔들리고 프레임이 깨지는 연애, 즉 여성에게 끌려가게 되거나 여성의 프레임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남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블루필, 베타적인 연애를 하는 남성들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요. 심영탁 씨를 예시로 그대로 들어보자면 여자친구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너 도라에몽 그만 봐. 도라에몽 그거 되게 싫어. 도라에몽 이제 피규어가 다 갖다 버려. 도라에몽 보지 말고 날 봐.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쳐봐봐요. 그러면은 심영탁 씨에게 있어서 원래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인 도라에몽 여자친구에 의해서 다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라이프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도라에몽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행동인 거고요. 그게 바로 내 라이프 스타일, 즉 남성으로서의 프레임이 여성에게 의해서 흔들리게 되고 그러다 못해 깨지게 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심영탁 씨는 그런 행동을 하기 싫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영탁 씨는 난 그냥 연애만 하겠다 또는 뭐 결혼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건데 그걸 내 프레임에 들어와주는 내 이런 도라에몽 좋아하는 것도 좋아해주고 내 이런 취미생활들도 좋아해주고 또 이런 나의 모습을 존경해주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여성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비공개됐던 얼굴이 이제 본방에 공개가 됐었는데 이런 굉장히 예쁘게 생기신 일본인 여성분, 심지어 18살 연하의 여성과 만나게 된 거죠. 제너럴한 시선에서 봤을 때 심영탁 씨는 굉장히 성공한 결혼을 한 거예요. 연애 시장의 밸류적인 가치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 심영탁 씨는 젊은 여성, 20대에 굉장히 밸류가 높은 여성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몇몇 분들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 일본 여자 좋겠다. 아니면은 뭐 굉장히 어린 여자 만나서 좋겠다라고요.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 존중과 존경, 그리고 그런 모습을 좋아해주는 내 프레임에 들어오는 여성을 만나는 것. 심영탁 씨가 이런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 거고요. 심지어 그게 일반적인 한국인 시선에서 그걸 존중해줄 수 있는 여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참 좋겠는데 사실 그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영탁 씨가 언어도 잘 소통이 안 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인 여성과 긴 시간 열애를 하고 결혼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한다는 거는
뭐 언어가 잘 통하지 안 통하지 않냐에 대한 문제보다 나의 모든 것을 존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경해주는 그런 여성을 만났기 때문에 심영탁 씨는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고요. 그게 이제 프레임에 들어온 여성을 만났다라고 저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 프레임에 들어오게 된 여성이 일본인 여성이었던 거죠. 그 여성이 만약에 한국인 여성이었다라고 한다면 심영탁 씨는 한국인이랑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쉽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여성과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굉장히 심영탁 씨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드는 결혼, 훌륭한 결혼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심영탁 씨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심영탁 씨의 국제 연애, 국제 결혼하게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프레임에 들어오는 여성을 만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끊고 갑시다. 프레임에 들어오는 여성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전에 세션에서도 말했던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국제 연애, 국제 결혼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이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국제 연애, 국제 결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내 프레임에 들어오는 여성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라는 겁니다. 한국 여성과 만나도 내 프레임에 들어오는 여성과 만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해외에 있는 여성을 만났을 때 훨씬 더 그게 쉽고 좋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럼 나도 일본인 여성 만날래 하면서 환상에 빠질까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맹목적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준비한 이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쉽게 검색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미루카 TV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4,520명이니까 저보다 훨씬 더 구독자가 많네요. 이 여성이 일본인 여성인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여성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일본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입장에서 이 여성을 봤을 때 이 여성을 쉽게 말하는 좀 노는 언니인 것 같아요. 노는 언니 계열이고 이런 이 성격을 하고 있는 친구가 저희 직원 똑같은 애가 있어요. 얼굴은 좀 다르게 생겼는데 이 친구랑 진짜 완전 성격이 비슷하게 생긴 애가 성격이 비슷한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을 봤었을 때 영상 중에 이래도 일본 여자가 좋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한국인들이 흔히 스테레오타입으로서 일본인 여성들이 갖고 있는 편견들 있죠. 뭐 무조건 n분의 1 해줄 것이다. 와리깡이라고 하죠. 무조건 더치페이 해줄 거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일본 여성들은 순종적이다, 착하다. 한국인 여성에 비해서 뭐 속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흔히 한국인 남성이 일본인 여성에게 가지고 있는 착각이라는 거를 뭐 깨우쳐 주듯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이야기, 그다음에 심영탁 씨 이야기를 듣고 나도 무조건 국제연애 국제결혼 그리고 일본인 여성 와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여성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고 이게 진짜 실체구나라고 좀 공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여성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뭐 별로 반박하고 싶진 않습니다.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어느 나라를 가도 여성들이 가지게 되는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한국인 여성이 여러분들을 대하는 그 모습과 일본인 여성이 여러분들을 대하는 모습은 겉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사실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별 큰 차이 없다. 근데 뭐 한국인 여성은 뭐 더치페이 말만 꺼내도 이제 기겁을 하고 완전 남자를 이상하게 본다고 한다면은 좀 남자를 완전 깔본다고 한다면은 일본인 여성은 적어도 계산대 앞에서 내 지갑을 꺼내는 신용이라도 한다라던가 저도 예의는 밥 말아먹지 않았다라는 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네요. 뭐 더치페이 좋냐 나쁘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저는 좋아하는 여성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내가 밥 한 번 정도 사줄 수 있지 않나? 뭐 밥 두세 번 정도 솔직히 데이트하면서 사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포인트는 이거죠. 그 여성이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당연히 고마워 내가 너 좋아해라는 의미로 밥을 사주는 거는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내가 스테이터스를 확립하고 있고 머니적인 가치를 확립하고 있는 남성으로서 여성에게 DHV 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내가 밥을 사준다라고 하는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할게요. 포인트는 내가 그냥 호구처럼 밥을 사주는 게 아니라 여성이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여기고 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냥 밥 셔틀 해주는 남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겠네요. 끝으로 이제 도태남처럼 여겨지는 남성들이 댓글을 요즘 많이 달아요. 내용의 요지를 대충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나는 뭐 게임만 하면 살면 된다. 뭐 한국 여성은 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 만날 거다. 난 그냥 혼자 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전에 그 47살 노처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요. 여성도 나이 먹어서 노처녀가 되면 엄청 비참하잖아요. 남자는 훨씬 더 비참합니다. 생각해봐요. 50대, 60대 돼서 남성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진다 생각해봐봐. 여러분들이 어떤 소셜을 만들고 어떤 바운더리 소속해서 살아갈 거냐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도 은퇴를 했어. 집에 혼자 있어. 결혼도 안 했어. 애도 없고 아내도 없단 말이야. 뭐 할 건데? 그죠? 심지어 여러분들이 내보낼 수 있는 그때 대해서의 이제 가치라고 한다는 건 스테이터스적인 거. 스테이터스도 없다 그러면 머니적인 거 밖에 없을 텐데, 심지어 머니와 스테이터스도 어차피 나이가 들으면 거의 대다수의 남성들이 사라지기 마련이야. 뭐 이사까지 가고 전무까지 갔던 아저씨들도 은퇴해서 치킨집 차리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인데, 여러분들이 결혼하지 않고 나이를 오지게 먹었다고 생각해봐봐. 근데 그때 돼서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국제 연애와 국제 결혼을 하라고 무조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전에 베트남론 영상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국제 결혼을 하는 게 왜 한국 남성에게 있어서 압도적으로 좋은지에 대한 얘기는 그 영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굳이 꼭 베트남일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베트남이 앞에 붙은 이유는 이걸 듣게 되는 한국 여성들에게 뭐 하나의 쇼크적인 거를 가미하기 위해서 선정된 단어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위에 카드 영상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제 결론이죠. 나는 연애와 결혼을 하는 게 좋은 거고, 그 핵심적인 포인트로서는 내 프레임, 여러분들 남성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즉 프레임에 들어오는 여성을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게 한국 여성들 중에서는 솔직히 찾기 매우 힘들다. 그렇다면은 그게 가능한 국제적인 연애와 국제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해서 국제 결혼, 국제 연애를 통해 아까 말했던 프레임에 들어오는 그런 여성을 만나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영상 끝으로 제가 매번 세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벌써 1회차 진행을 했고요. 유튜브 라이브랑 텔레그램 토론방에서 동시에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데, 적극적인 소통은 텔레그램 토론방에서만 진행을 합니다. 저랑 소통을 하고 싶거나 저랑 무슨 이야기를 떠들고 싶거나 아니면 연애에 대한 이야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연애를 하고 있나가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토론방 한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4월에는 벌써 1회차 세션이 끝났기 때문에 유료 강의를 무료로 푸는 세션은 이제 4월에 2회차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여기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부트캠프 강의가 거의 끝나가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폰게임 마스터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신청자는 딱 3명 받을 예정이고요. 벌써 이제 빈자리가 한두 자리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관심 있으면 여러분들 텔레그램 통해서, 아니면 또는 제 홈페이지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PUA는 어떤 건지, 연애를 내가 하고 싶은 남자인데 어떤 식으로 연애하면 되는지, 국제 연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자료 확인해 보시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한번 제가 올려둔 링크 통해서 수강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 모든 자료는 제 홈페이지와 텔레그램 토론방 들어오시면은 전부 다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